여러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책은행인과 동시에 세계 경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 집단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심상치 않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전 세계 각국들이 긴축 정책을 쓰고 금리를 인상하니까 금리 인상 쇼크가 실물 경제에 아주 큰 타격을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말입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진짜 금융위기 때보다 어려워지는 건가? 그러면 금융위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뭐로 옵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금융위기 때보다 너무 빠르고 강도가 높다.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말이 보고서에 나왔다는 것은 금리 인상의 쇼크가 전 세계의 어떤 경제에 치명타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경제 성장률을 여러분 2023년에 당초는 3.6% 성장할 거다 이렇게 잡았지만 지금 낮춰 잡았습니다. 2.4%로. 2.4%라는 숫자는 여러분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2.4%는 신흥국들이 보통 7%, 8%, 9%, 10%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잖아요. 선진국이야 뭐 1%, 2%, 3% 성장하기도 바쁘겠지만 그러면 신흥국들이 워낙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3% 이상 4%, 5%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2.4%라는 숫자는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은 내년에 0.6% 성장한다 합니다. 유로 지역은 전체적으로 0%. 특히 말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가 성장을 한다고 하고요. 일본은 1.5%. 중국이 이게 5%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4.8% 성장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인도도 6.5%에서 5.6%로 내려잡았습니다. 러시아야 뭐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5%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말입니다.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것은요. 결국 중국의 성장률이 5% 밑으로 낮춰 잡았다는 거고요. 우리 1대 시장이잖아요. 여기에 유로 지역의 성장률이 0%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0.6%. 그러면 2대 시장인 미국도 성장률이 막히고 3대 시장인 유로 지역도 지금 성장률이 막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국 말입니다. 세계 경제의 어떤 충격이 세계 전체 경제에도 금융위기 때만큼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수출 중심 국가거든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면 우리 수출에는 안 그래도 적자가 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때 여러분 0.1%가 떨어졌었어요. 물론 내년에 2.4%라고 하니까 성장률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특정 부분에 가서는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다. 특히 대한민국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 물동량도 보면 금융위기 때보다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2020년이야 코로나19의 위기 때문에 물동량이 엄청나게 줄었었어요.
예, 2020년 5월에는 마이너스 17.5%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보세요. 2022년 8월에는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물동량이 더 많이 늘어나 줘야지 성장도 그만큼 더 따라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말입니다. 그 김흥종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요. 매일매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아주 뭐 굉장히 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코로나19나 혹은 전쟁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니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가 내년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야, 내년에 그 충격의 파고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반드시 짐작을 해야 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갈 거냐의 문제가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현재 보면 말입니다. 미국은 내년 2월에 0.25%인 베이비 스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3월에도 0.25%인 베이비 스텝을 할 수도 있다. 결국은 말입니다. 미국은 올 12월에 올리고 내년 2월, 3월까지도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스톱이죠. 스톱 앤 홀드. 그야말로 고금리 정책을 그대로 쭉 이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우리는 고금리에 대한 대응책, 우리 경제가 나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저성장은 뭐 당연히 오는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은 아마 각자 도생에 가장 필요한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는요. 여러분 진짜 내년에 최악의 어떤 상황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대한민국의 싱크탱크거든요. 대한민국의 싱크탱크에서도 내년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년 상반기가 1.4% 성장하고요. 내년 하반기가 2.1% 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제연구기관들의 어떤 내년 경제 전망 분석이 모두가 한결같이 최악을 달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는 허투루 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